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어젯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내란죄 혐의로 내란죄에서 특히 중요 임무 종사자 모의를 참여하거나 지휘했다는 제목으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긴급 체포였습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는 김용현 장관이 난 참석하지 않겠다. 해봐도 뻔한 거지. 법원에서 영장 발부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걸 다 아니까. 그럼 도대체 딱딱하고 어려운 얘기지만 내란죄가 도대체 뭔지부터 따져야 됩니다. 촛불을 들고 와우성치는 사람들도 거기에 부안애동하는 국민들도 정확하게 내란죄가 뭔지를 좀 이해를 하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갈 길에 여러분들이 선택권을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형법 제87조에 의하면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먼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 그 목적은 국토 참절 또는 국헌문란을 내용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쉽게 풀겠습니다. 국토 참절이라는 말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 말도 어렵다면 더 쉽게 풀겠습니다. 쿠데타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정권을 찬탈하려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 대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윤 대통령이 시도한 것이 첫째 쿠데타냐, 둘째 불법적으로 정권을 찬탈한 거냐. 윤 대통령 현 대통령이에요. 정권 찬탈 아니에요. 위법적으로 국회 병력 280명, 선관위 병력 300명을 동원해서 부정선거를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서 계엄 선포를 한 것이 국헌문란입니까? 국헌문란은 이렇게 형법 87조에서 정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헌법 또는 기능을 소멸시켰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국회가 160명이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를 요구했을 때 대통령이 바로 순응했습니다. 법률 기능을 소멸시킨 게 없어요. 또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예를 들면 국회를 강압에 의해 전복시켰어요? 아니에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습니까? 아니죠. 권능 행사를 했기 때문에 계엄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에 순응했습니다. 또한 권능 행사를 하도록 막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보면은 국헌문란도 아니고 국토 참절도 아니에요. 내란죄가 지금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란죄가 형성이 되려면 책임성. 방금 얘기했습니다. 그 책임성. 끝까지 대통령이 이 계엄령을 끌고 갔다면 책임 소재에 대해서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불과 몇 시간 만에 3시간 만에 국회의원 190명이 계엄 해제하시오 하니까 바로 해제 선언을 했습니다. 의회 요구에 따라서. 대통령은 지금 헌법을
파괴하거나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국회의 280명, 선관위의 300명의 병력을 동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국수본,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경찰 무슨 하이에나처럼 대들고 있어요. 그들의 권력 장악, 그들의 영토 싸움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난리예요. 지금 공수처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대통령을 긴급 체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어?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냐는 질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동훈 공수처장은 내란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긴급 체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긴급 체포? 영장이 나와야 돼요. 공수처장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이 영장 발부해서 구속되었잖아. 그건 국방부 장관이에요. 윤석열은 엄연하게 지금도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이고 대통령입니다. 과연 법원이 영장 발부를 그렇게 쉽게 할 것인가요? 경찰은 지금 하이에나처럼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하고 대치를 하고 있다는데 지금 이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들어가서 하고 있는지. 민주당은 탄핵안이 일단 지난주 토요일날 부결되었는데 14일날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부결된 탄핵안을 다시 올리는 그게 바로 위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했던 말을 180도로 지금 바꾸겠습니다. 절대로 탄핵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탄핵을 해야 됩니다. 윤 대통령도 나를 탄핵시켜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왜냐하면 민주당이 전략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민주당 전략은 처음에 탄핵을 시키고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목표로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 전략이 바뀌었어요. 탄핵시키면 시간 걸린다. 시간 걸린다 첫째. 여러분 탄핵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탄핵 소추안을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숫자를 확보해서 통과시키는 겁니다. 통과된 소추안은 어디로 가느냐? 헌재로 갑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 이 내용을 보고 정말 대통령을 국회가 소추안에서 명시한 것처럼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을 해야 될 것인가 불인용을 해야 될 것인가를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소추안을 올리면 인용이 될 때까지 직무정지를 시킬 수는 있지만 대통령직이 끝난 게 아닙니다. 탄핵 인용이 안 됐기 때문에 과연 헌재에서 이것을 내란죄로 탄핵 인용을 할까요? 헌재 지금 9명 중에 6명입니다. 만장일치제예요. 한 사람만 반대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난 7일에 비해서 14일로 훨씬 더 비협조적이고 탄핵 소추안 통과에 아니면 심지어 그들이 뻗대고 탄핵을 안 시키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왜? 헌재에서 인용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탄핵 인용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우리 국힘은
어제까지만 해도 절대로 안 된다 했는데 민주당은 지금 탄핵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바꿔야 되느냐.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이 헌재 가서 3개월씩 4개월씩 걸리면서 인용될 걸 기다리느니 촛불과 민노총을 힘을 빌려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시키고 바로 헌법에 의해서 60일 내에 대통령 권리시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고 대통령 대행을 하고 60일 이내에 맥시멈이 60일이에요. 60일 이내에 대통령을 선출해야 됩니다. 수판을 두드려 보면은 탄핵 소추안을 올려서 인용이 될지 안 될지 온갖 짓을 다 하겠지만 기다리는 것보다 촛불과 민주총의 힘을 빌어 빨리 직무정지시키고 바로 60일 내에 하는 건 30일에도 할 수 있고 20일에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후보 등록 뭐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만 저쪽에는 다 짜여져 있어요. 나올 사람 딱 한 사람뿐입니다.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이재명이 법원에 가서 일일이 대답하고 불려다니고 안 할 테니까. 그리고 대통령으로 바로 취임할 수 있으니까. 불확실성도 탄핵 소추안을 올려서 탄핵 인용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대통령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민주당이 촛불과 민노총의 힘을 그리고 무지몽매하게 이 상황을 정확하게도 이해를 못하고 정말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다. 여러분 아무리 대한민국이 약동하고 발전하는 국가지만 기적적인 변화를 하는 세계에서 기적을 만든 가장 큰 기적을 만든 국가라고 하지만 어떻게 20년 사이 대통령 3명을 탄핵을 시킵니까? 아니죠. 지금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누구냐? 이재명과 한동훈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탄핵을 절대 안 된다 했다가 탄핵을 하자 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남을 수 있는 법은 오직 반듯한 법의 헌법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의 인용이냐 불인용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도 한동훈도 지금 한동훈은 점진적 하야를 윤 대통령이 제안했습니다. 내년 2월쯤 하야하면은 3, 4월 길어도 4월까지 대통령 뽑혀야 되는 거고 4월에 하야하면은 5월이나 6월에 대통령이 나옵니다.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그 자리에 자기가 간다고 생각하고 한동훈은 한동훈대로 그 자리에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한동훈의 계산은 또 있겠죠. 내가 대통령이 안 돼도 당대표로서의 이 당을 끌어갈 수 있는 세컨 카드도 있다. 그건 착각이에요. 대통령이 탄핵되는데 어떻게 당대표가 남아있어. 스스로라도 옷을 벗어야지. 저는 헌재에 가면 탄핵 소추안은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 기각될 수 있다. 그것이 윤 대통령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윤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동시에 정말 대한민국에 심장이 살아있고 양심이 살아있는 그리고 머릿속이 제대로 된 법체계로 되어 있는 돈 받고 판결하는 판사가 아니라 돈 받고 이재명을 살려주는 그런 판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변호인단을 빨리 구성하셔야 됩니다. 시중에 좀 별엄청한 이야기들 풍선처럼 부풀어가 나돌아다니고 있어요. 대통령을 난도질 아니라 걸레를 만들고 있어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건 내란죄가 아니라는 것을, 헌법적인 위헌의 행위를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변호해 줄 수 있고 증명해 줄 수 있는 짱짱한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우리 당에 당적도 없다가 나타나서 대통령으로 출마했을 때 그 혹한의 겨울 속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유튜브를 찍으려고 따라다니고 구호를 외쳐주고 가까이 서 있지는 못하지만 그 군중 속에 파묻혀서 사기를 북돋워 줬습니다. 손톱만큼의 뭘 기대하지도 않고 단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한 것은 반듯하게 이 나라를 끌어가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취임하고 자유와 공정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습니다. 기죽지 마세요. 이때까지 당신이 해온 것 흠집도 많습니다. 국민들에게 비난받아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낮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을 그렇게 쉽게 던지고 당대표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건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기운 내시고 반듯하게 서셔서 당신에게 표를 찍어준 유권자들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애국이고 애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구하는 것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힘도 지금 갈라지지 마세요. 대통령의 의지를 확실히 읽었다면 이제는 탄핵 소추안 가결에 힘을 합쳐줘야 됩니다. 이걸 시간을 끌면 그 사이에 지금 검찰도 나대고 국수본, 국가수사본부도 나대고 경찰도 나대고 아무리 검경수사권이 조정이 됐다 하지만 경찰이 나서서 대통령실을 압수수색, 공수처장 일 하나도 안 하고 있던 공수처장이 조현 교육감 뭐 비리 있었다는 그거 하나 5년 동안 그거 하나 찾아낸 5년이 아니죠. 대통령 임기 동안 그거 하나 찾아낸 업적이라고 하나도 없더니 지금 와가 난리예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기관인 것처럼 떠들고 난리야. 대통령을 긴급 체포할 수 있다.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내란죄인지를 수사를 해가 밝혀내겠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님. 당신을 찍어준 국민이 있고 당신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있고 이대로 나라를 제대로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국민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송영선이었습니다.